네,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일은 겁나게 바빠요. 근데 자주 올리죠, 영상을. 그건 뭐냐면요. 어, 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만약에 영상 자체만 올리려고 할 것 같으면 하루에도 많죠. 많은데 뭐냐면 잠깐씩 보여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예를 하시거나 복원을 하시거나 수선 많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앵클 부츠인데 구두 수선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쩌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주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발에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걸을 때마다. 그 앞코가 왜 까지겠어요? 그냥 걸려서 까지는 거예요. 돌뿌리에 넘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염색이 구두가 이렇게 벗겨지고 그러면 복원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세척입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름도 많고 구김이 많기 때문에요. 일반 가방이나 자켓, 가방 같은 경우에도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무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세척을 할 때 살살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신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복원을 해서 블랙으로 염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힘 있게 좀 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어떤 이런 그 사람마다 발 움직임에 있는 그 주름들, 그 주름까지 없애려면 어차피 그 부분이 깨지기 때문에 그 염색도 깨지는데 복원도 깨지죠. 그러다 보니까 세척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그 확실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안쪽 이런 데는 안 할 거니까요. 그거 역시도 상담이 중요한 거예요. 상담을 할 때 이 부분은 이렇게 한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한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 복원이 된다, 이 부분은 어떻다, 그런 것을 이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꼭 내부자들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약품이 독한 거일수록 장갑을 낄 때는 오히려 비닐 장갑이 낫습니다. 비닐 장갑은 일회용이고 바로 이제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라텍스나 고무 재질로 된 장갑 같은 경우에는 세척 약품이 세게 되면은 녹아나요. 지금 여기는 뭐 이물질이 좀 많이 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발 같은 걸 세척을 해줄 때는 약간은 좀 과감하게, 자, 오늘은 세척을 하고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 걸 좀 보여드릴 건데요. 원래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니까 그러는데, 세척을 하면 그 상태에서 다음날 다음 공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지금 여기 보면 묻어나고 있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신발 자체는 이제 블랙으로 할 건데, 이 굽 있죠. 굽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떨어지거나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을 복원을 한 다음에 그냥 밤색으로 해도 됩니다. 뭐 그거조차도 상담을 할 때 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손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엄청 뭐 비싼 신발 그래가지고 복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뭐냐면요, 신다 보니까 길이 들어서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산 것도 있지만은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발은 발이 편하면 복원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가죽이니까 뭐 복원만 하고 염색만 하면 또 얼마든지 또 한참 신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벗겨진 부분, 이런 부분도 세척을 할 때 확실히 여기는 이제 어디에 긁혀가지고 까진 부분입니다. 약품 양을 많이 하고 좀 힘있게 세척을 해주니까 약간의 뻑뻑함이 있어요. 이제 또 날씨도 선선해지고 앵클 부츠부터 해서 부츠를 신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세척을 했는데요, 서서히 말라가고는 있는데 잠깐 제가 드라이로 건조를 해볼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염색이 덜어지거나 그런 데가 이제 좀 마르고 나니까 다르죠. 많이 좀 빠져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복원을 할 때 복원이 이 앞코 이렇게 까진 데 있잖아요. 복원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1차적인 염료가 먼저일까요? 어찌 보면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신발 같은 경우는 앞코가 잘 까진다는 얘기죠. 가방 같은 경우는 조심조심 들고 다니잖아요. 메고 다니고. 근데 신발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염료가 먼저입니다. 왜 그러냐, 복원을 하고 염료 작업을 해도 되는데 조금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염료라는 그 자체가 복원제를 녹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료를 먼저 해줍니다. 지금 좀 덜 말랐으니까 잠깐만 건조를 좀 더 할게요.
모든 작업을 할 때 자꾸 이렇게 손으로 촉감을 보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뭐 내가 손이 이뻐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건조가 됐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촉감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앞부분은 말랐는데 얘가 좀 덜 말랐어요. 오늘은 뭔가 좀 특별한 것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인 가방이나 그 자켓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염료라는 걸 씁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안착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어떤 그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랙으로 염색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확실하게 블랙을 입혀 주려면 뭘 써야 하냐면은 에나멜 약품을 써야 돼요. 어찌 보면은 기술 노하우라는 것은 아무나 알고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건조는 됐고 염료가 아닌 에나멜에 사용하는 약품을 쓰면은 일반적인 염료보다 훨씬 더 색이 진합니다. 굽 쪽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염색이 그 신발 앞코가 까진 부분도 뭐냐면 에나멜 약품을 쓰면은 바탕색이 까매진다? 더 진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염료보다는 일반적인 염료보다는 훨씬 더 색감이 진합니다. 일반 염료는 아주 진한 네이비톤 그 정도가 나오는데 에나멜 약품은 그보다 더 검다는 거죠. 색이 진하다는 거죠. 가까우니까 사는데 여기 종이컵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넘쳐 흐르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신발의 가죽 부분을 이렇게 염색을 해줍니다. 이게 1차 염색이죠.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지퍼도 해도 돼요. 지퍼도 염색을 해도 됩니다. 근데 지퍼는 웬만하면 그냥 안 한다고 상담을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여기도 밤색으로 올 건데 포인트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퍼 같은 경우에
독성 있는 약품을 썼을 때 이 나일론 지퍼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 문제점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지퍼까지는 안 합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는 게 좋아요. 붓으로 바르니까 양이 얼마 안 되겠지 하잖아요. 뭐 트라이로 말리거나 잠깐이면 마르겠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에나멜 약품을 쓸 때는 하루 정도는 그냥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앞코 이제 까진 부분도 약간의 벗겨진 염색이 벗겨진 흔적은 있지만은 그래도 일반 염료를 썼을 때보다는 훨씬 까맣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다르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주름들도 잘 염색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참 가죽 도구는 할 일이 많아요. 겨울 되면 이제 롱부츠 뭐 많죠. 가죽으로 된 건 다 하니까 취급을. 수입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다가 가죽 공예도 있고 참 일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여기 이제 이 손잡이 부분 여기는 나중에 작은 붓으로 해줄 겁니다. 주름 아니면 어떤 그 좀 접힌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히 보면서 1차적인 약품을 썼을 때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염료보다는 잠깐 이제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염료에 비해서 훨씬 색감이 검게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요령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검색을 해봐도 에나멜에 쓰는 약품이 있다, 에나멜 염색약이다 하면은 그게 이제 어느 나라 건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상세 설명을 본 후에 이런 신발 같은 것을 염색을 할 때는 일반적인 염료보다는 에나멜 약품을 쓰면 훨씬 색이 검게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시간도 걸리는데 뭐 이쪽까지 꼭 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밤색으로 할 건데 여기까지 넘어가지 않게 적당한 양을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1차 염색을 해 주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다른 일을 하는데 이 약품을 썼을 때는요, 적어도 하루는 그냥 묵혀 놓는 것이 좋습니다.